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우리 애국 동포 여러분,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윤석열 팬티 CCTV 공개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는 법사위 차원에서 너무나 이 장면이 정말 추악하고 정말 국격에 너무나 손상이 가기 때문에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절대로 비공개로 될 수가 없다. 결국은 대한민국은 이 정보 유통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정보 유통 속도가 전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이번 주 2, 3일 내로 다 나올 거다. 영상이 바디캠은 교도관들 몸에 부착해서 찍는 거거든요. CCTV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나온다. 역시 19초짜리가 돕니다. 그러니 이제 국민의힘 이번에 최고위원 된 신동욱, TV조선 앵커 출신이죠. 제하고 경영대, 학부는 제가 경영학과고 대학원은 경제학과니까요. 경영학과 제하고 동기 친구입니다. 아주 친합니다. 그 신동욱 이번에 최고위원 됐죠. 신동욱이가 아니 민주당 의원들만 보고 막 다 거짓말 하느냐, 다 공개하자. 이제 국민의힘도 공개하자.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지. 그러니 이제 오늘 지금 뉴스 속보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이거 대응특위 위원장이잖아요. 이 특검 세계에 대해서 또 도와주는 특위 위원장이잖아요. 전현희 의원도 저하고 대학교 때부터 아주 오래된 친구입니다. 전 의원은 이제 치의대 나왔죠. 치과 의사 하다가 사법고시로, 그리고 정치권으로 갔죠. 전현희 의원이 오늘 내일 중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부는 다 공개는 안 될 것이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 된다. 그것은 다시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국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 무슨 개인의 법률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찌질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의 문제입니다. 역사,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 현대사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고 6.25 전쟁을 겪고 그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뜨거운 정말 용광로 같은 그런 지난 70년 동안 전 세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독재적이고 가장 봉건적인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산업화를 이뤘고, 영국이 200년 걸렸던 산업혁명을 우리나라는 단 30년 만에 끝냈습니다. 영국 명예혁명, 마그나 카르타 1200년, 1300년 되잖아요. 그때부터 700년간 만들어져 온 민주주의를 우리는 단 50년, 아무리 멀리 잡아도 70년 만에 세계 최고의 K민주주의를 완성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러나 우리는 또 좀 어두운 역사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승만 정권, 이승만 대통령 때 해방되고 나서 반민특위가 와해져버린, 친일파가 그래서 더 득세하게 되고, 친일 고문 경찰들, 독립투사를 잡던 놈들, 대표적으로 누구다? 노덕수리. 최소한 5명을 죽였다는 것은 역사의 기록에 있습니다. 고문해가지고 죽였다. 누구를? 우리 독립투사들을. 이런 자가 이승만 정부 때 떵떵거리고 돌아다니고, 그런 게 이어져 오니까, 또 이제 군부 쿠데타, 군부 독재, 제가 대학 다닐 때 전두환 군부 독재 때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거기서 물고문해서 돌아가신 역시 제 친구지만 또 고향 친구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 고문 기술자 이건안, 노덕수리의 그 이제 혈통을 이어받은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어두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정말로
더럽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양아치 같은 자가 나타나서 내란을 일으키고 저 팬티 난동을 부리는데 이런 기회에 이거 하느님이 주신 정말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드골 대통령이 그 나치 부역자에 대해서 특히 법조인은 단순 가담자도 전부 다 총살시켜 버렸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정말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관점에서 드골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말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총살을 시킬 수밖에 없느냐? 앞으로 프랑스가 또 외국의 침략을 받더라도 이런 부역자들은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참혹하게 그냥 단순 가담자도 그냥 다 처형시켜버린다. 과거에는 뭐 우리 조선시대 때 뭐 이럴 때는 뭐 청나라도 그렇고 구족을 멸했잖아요. 구족을. 뭐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지만 이렇게 단호하게 왜 드골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그 이후의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죽음이 또 외침이 있다. 뭐 이것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드골이 위대한 겁니다. 그런 역사를 이번에는 바로 세워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두환 노태우도 그 군부 독재의 숙에도 죄수복 입고 수갑 차고 다 전 세계 언론에 다 났는데 무슨 국격이 문제입니까? 네, 국격이 문제되는 장면도 너무나 좀 양아치 장면도 있겠죠. 뭐 그런 건 빼면 될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장면을 보고 어린애가 병원 안 가려고 생떼 쓰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방송국 앵커가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시더군요. 자해 공갈당 같다. 자해 공갈당 같다. 네, 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방송을 이제 지금 하면서 새롭게 우리 민주시민 애국 동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롭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윤석열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사기를 당해왔느냐, 쏘가왔느냐. 그리고 이자의 본질은 뭐냐?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제가 유일하게 이자의 본질을 전 우리 애국 시민, 민주 시민들께 최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분석이죠. 그러나 저는 100% 이자의 본질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 보십시오. 윤석열이가 국민적으로 좀 스타가 된 게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맡고 국회에 와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떴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합니다. 조직에 충성을 해? 조폭이야? 저는 그때부터 이자는 이 검찰 조직만 무조건 떠받드는 이자는 검찰 숭배주의자이구나. 이 정말로 이자 이거 문제가 있구나라고 저는 그때 간파를 했었습니다. 예. 조직에 충성을 해? 어떤 공무원이 아니 어느 장차관들이나 국회에 국정감사다 뭐 등등 해서 오는 그런 공무원들 저는 우리 조직에 충성합니다. 저는 행안부에 충성합니다. 기재부에 충성합니다. 대통령실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자, 윤석열, 그리고 검사라는 자들이 그래요. 검사라는 자들이 조직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짓거립니다. 조직을 보호해야 된다. 개소리하고. 예? 그러니까 이 자들이 조폭이나 범죄자들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포음이 나거든. 좀 남자답고 건들거리고 조폭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2,500명 검사들이 수준이 낮은지를 알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뭐 입에 달고 다녀요. 우리 조직을 아이고 잘났다 병신들. 그러니까 조폭이 검사 배지 달면 검사인 거예요. 검사 배지 떼면은 그럼 조폭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냥 바보가 돼. 검사 배지 떼면은 이 사람은 주먹질 하는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예, 동네 진짜 어린 양아치가 지나가도 도망가는 겁쟁이들, 범생이들, 마마보이들
장가는 또 비싼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 시키는 대로, 지 처갓집 시키는 대로, 쉽게 말해서 남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달렸냐, 이게 니네들은 도대체가.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인간들입니다. 아마 가족도 버리고 도망갈 인간들이야. 겁이 너무 많아. 판사들도 똑같습니다. 서울법대는 없는 놈들. 서울대 나와서 엘리트, 찌뿌른 엘리트. 외국은 엘리트들이 최전선으로 갑니다. 뭐 그건 다 잘 아실 테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게 무슨 뜻이죠? 노블리스, 노블, 귀족, 귀족은 오블리제, 오블리게이션,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뭡니까? 전쟁 나면은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들 군인 출신 많잖아요. 자식들 군인 출신 많잖아요. 네.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 상태가 있는 사람들은 국가를 지키고 그 정도로 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존경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 존경할 가치가 있는 그런 집단이나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도대체가? 문약해요, 문약해. 일본은 동경대 이 엘리트들이 또 어릴 때부터, 일본은 그 무도 문화가 발전했잖아요. 그러면 사무라이, 검도, 유도, 도조, 도. 정신을 다스리는 도. 그래서 엘리트들이 동경대 이런 학생들, 또 우리 제가 과거에 대한변호사협회 임원할 때 일본 변호사협회 임원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서 대화해보면 일본의 엘리트들은 기본적으로 이 유도, 또 가라데, 검도,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강건하죠. 예, 강건하지. 한국, 어이구, 판사, 검사, 변호사, 무슨 뭐, 고시 붙은 엘리트. 아이고, 참, 한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이 이거, 예? 어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CCTV 열람해서 지금 이제 공개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 팬티 입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 교도관들한테. 너희들 검사 해봤어? 나 검사 27년 했어. 또 뭐 후배 검사라서 봐줬더니 설치네. 니네들 따위하고는 내 말 안 해. 이랬다는 거잖아요. 야, 정말 이 사람 정말 수준이. 야, 수준이 진짜 이 유치원생도 요새 애들 이렇게 안 합니다. 요즘 애들 똑똑해가지고. 아니, 검사 그거 없으면 이 사람 못 사는 거야. 예. 예. 또 그만큼 죄 없는 사람 잡아놓고 나쁜 짓 했으니까 검사 명찰 떼고 돌아다니면 누구한테 두들겨 맞을 거야, 이자는. 덩치는 크지만, 뭐, 주먹질 한번, 무슨 무도를 했나, 뭐, 본인 몸도 못 가누잖아요. 재작년에 그 잼버리 때, 잔디밭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제 대통령 연설 있습니다. 일어서는데 지 몸 하나 못 일어서잖아요. 뭐, 다리는 그냥 뼈만 남고 엉덩이, 배는 이렇게, 멧돼지, 산돼지처럼 불러가지고 몸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 종합병동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 연약한, 그 참 연약하고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김건희가 앞에서 땡기잖아요. 이렇게 세운다고. 정말. 네, 김건희 참. 당신도 윤석열이 데리고 사는 거 참 힘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에서 그냥 각방 쓰는 게 낫지. 뒤에서는 경호원들이 그 더러운 엉덩이를 떠받쳐가지고 겨우 일어나잖아요. 그때 제가 이 양반은 몸 상태가 엉망이구나. 대통령식이나 됐는데 몸 상태가 저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뭐 매일 술 퍼마시고 경로하고 온 데가 다. 그러니까 혈압이 엄청나고. 그러니까 간 수치가 일반인의 5배, 감마 수치 5배다 또 객이고. 그거 다 술 때문이에요. 또 눈이 실명이다. 실명은 무슨 실명이야? 에? 저도 눈 시술을 받고 있는데 서울대병원 이런 데서 이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증 있고 매일 술 퍼마시고 당뇨도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90% 환자가 당뇨 망막증이 온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구치소 들어가가지고 일체 술 못 먹고 운동하고 건강식 제공하고 하니까 예. 몸이 건강한 게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거의 다 됐다 봐야 되죠.
윤석열이한테 가장 그 훌륭한 종합병원이 구치소입니다. 네, 서울구치소는 오래돼가지고 또 덥거든요, 굉장히. 동부구치소는 최신식이라서 에어컨도 놓지만. 그런데 이 더운 데서 땀 빼고 본인 건강이 좋은 거예요.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특검 조사에도 자주 나오고 재판정에도 그냥 수없이 다니고 운동이 되잖아, 운동이. 뭐 집까지 개긴다고 뭐 사형을 면할 수 있습니까? 예. 건강이라도 챙겨야지. 하여간 이 사람, 제가 뭐 이 사람 그런 것까지 제가 또 도와드립니다. 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건달이다. 이런 소리예요. 나는 조폭 건달이다. 검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검사들이 2,500명 전부 민주당에 있는 검사 출신 놈들도 지금, 윤석열이 지금 편을 들어가지고 검찰을 존속시키려고 하고 말이야. 이자들. 조직. 우리 조직. 왜? 그걸로 먹고 살거든요. 전현관 짝짝쿵. 뭐 정관예우는 집부른 정관예우. 전현관 짝짝쿵 해가지고 나도 옷 벗고 나가면 또 전화해가지고 구속영장 빼줘. 그렇게 먹고 살거든. 범죄로. 조폭하고 뭐가 달라요? 범죄 단체잖아요. 이 검찰 2,500명 전부. 그러니까 싹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그 의대 교수님들, 네, 의대 그 소송 때문에 정말 이제 많이 친하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뇌에 있는 어느 특정 부분, 뭐 전두엽 쪽이라 하는데 제가 뭐 전문 용어는 모르겠고, 어쨌든 뇌의 어떤 전두엽 부분 어디가 세포가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막 치매도 오고 뭐 알코올성 치매 이런 것도 오잖아요. 네. 이제 마약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마약은 더 강한 그런 어떤 중독이 오겠죠. 뇌세포 파괴 증상이 오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권력 중독자도 그런 게 온다는 거예요. 뇌에 세포의 변이가 온다 이거야. 권력 중독자도.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씨는 권력 중독자죠. 또 알코올 중독자죠. 마약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마약 사건도 엄청난 사건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정리를 하면, 그래서 제가 이 윤석열 씨를 또 뭐 가깝게 또 알기도 했고, 제가 이분의 본질이 뭘까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했더니 이겁니다. 오늘은 간략하게만 일단 제가 화두를 던질게요. 구술천이다. 윤석열이는 구술천이다. 무슨 뜻이냐? 구수에서 출발합니다. 20대 12년을 아버지한테 고모서도로 뚜리겨 맞고 계속 떨어지니까 여학생 미팅하면은 뭐 구수입니다. 뭐 다 도망가고 어이 재수 없는 인간 만났어. 구수. 그 젊은 시절 12년 동안 그때 이 사람이 가지게 된 어떤 열등감, 열패감, 또 솔법된데 열패감, 어떤 세상에 대한 정오심, 지보다 잘난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적대적 공격심, 여성에 대한 어떤 뭔가 비정상적인 어떤 적대감, 이런 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거는 고시 공부를 해봐야 압니다. 예. 고시 공부를 해 주변에 떨어지는 고시낭인들을 또 이렇게 지켜보고 안타까움을 느껴봐야 압니다. 저는 많이 주변에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시험 계속 떨어지면 1년 내내 술 먹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한두 달 전에 공부한답시고 끌적거리다가 또 떨어지고, 네. 그게 반복되는 거죠. 다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술로 살아요. 항상 술집에 모여가지고 떠들면 모르는 게 없어. 그냥. 조금씩. 제대로 아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딱 윤석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전보로 다닙니다. 또 옛날에는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산에 있는 절에 들어갔대요. 그럼 전국에 또 고시생들 모이는 절이 뭐 있대요. 거기 가면 그 스님이 중들이 또 전봐줘.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모인 또 이제 고시낭인들이 부산의 박도사가 유명하다. 그 사람 다 맞춘다. 내 친구도 맞춰가지고 붙었다. 그러면 우르르 부산으로 가자. 또 박도사한테 돈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더 나아가서
점 중독이 되는 거죠. 주술 중독이 되는 거죠. 천공 같은 자한테 중독이 되는 거죠. 천. 그러니까 구수, 알코올, 술, 주술, 천공, 천, 구술, 천. 이것이 윤석열을 규정한다. 예. 더 근본적으로는 아주 어릴 때 일본에서 유학했던 윤기중 부친, 윤기중 교수, 일본에서 문부승 장학금 1호로 일본 갔잖아요. 그 완전 친일파거든. 전부 미국 갈 때인데, 1960년대. 그러니까 윤기중 교수 그 부친은 분명히 일본 군국주의 문화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무옷으로 들겨 패는 거지. 그 상상하기 어렵죠, 솔직히. 예. 그런데 1968년인가요? 도쿄올림픽. 예. 64년인지 제 헷갈리네. 도쿄올림픽. 그걸 그때 아버지 그 유학 가 있는데 방학 때마다 놀러 가고 동경에 해서 그 도쿄올림픽을 봤다 이거예요. 1960년대 중반 우리나라는 진짜 뭐 개판 중에 개판이죠. 굶어 죽을 때예요.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보릿고개도 여전히 있었고 그런 거지 나라에서 일본 도쿄 올림픽을 하는 나라니까 이거는 막 눈이 돌아가는 거지.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친일파지. 군국주의에 대한 시구. 그거는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군부 독재를 꿈꾸고 비상계엄 이런 것을 쉽게 꿈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또 이어서 계속 윤석열에 대한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어떤 정신분석학적인 어떤 이 사람의 인생사를 놓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제가 이 사람이 눈에 훤히 보이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이어지는 지금 여러 또 방송해 드릴 게 많습니다. 지금 미국발 트럼프 미 항소법원이 트럼프를 패소시켰다. 이런 거는 정말로 경제학적으로 또 미국 헌법학적으로 또 분석하고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많고요. 또 계속 후속 방송 오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민주시민은 후원으로 이병철 TV와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